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간조입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간호관리 비법서 시작할게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간호관리는요, 기초간호학 35문제 중에서 2문제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하고 계시면 불안하시죠? 공부를 이미 시작하신 분들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합니다. 내가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세뇌하고 화가 나세요. 그러면 내가 합격하려면 나 지금 뭘 해야 돼? 놀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문제라도 풀고 영상이라도 보고 비법서라도 봐야지. 이렇게 본인이 목표를 정하면 할 일이 떠오르거든요. 간호관리 먼저 중요한 거 훑어드릴게요. 어떤 게 문제에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겪게 되는 일들이 간호관리에서 문제로 나옵니다. 교대 근무를 위해서 체력을 단련한다. 3교대 해야 되면은 체력 단련해야겠죠. 쉬는 시간에 쉬어야지. 그 시간에 술 먹고 놀면은요, 일하기 어렵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서 손을 자주 씻는다. 밥도 잘 먹어야겠죠. 영양제도 좀 비타민C도 챙겨 먹고요. 이게 체력 단련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서서 하는 일이 많으므로 발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실 다리에 쥐도 나고요. 족저 근막염도 생깁니다. 운동화 신고 일하는 게 좋다. 밤 근무가 연속되는 경우에는 주간에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한다. 쉬어야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맨날 술 먹고 놀고 이러면은요, 일도 안 되고 노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환자가 선물을 주는 경우 덥석덥석 받으면 안 됩니다. 이론에서는 안 돼요. 현실에서는 받지만요. 병원 규칙을 설명하며 정중히 거절한다? 이게 교양이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만요. 마음만 받을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라도 정해진 순서와 절차를 따른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쉬운 일이라도 정해진 순서와 절차를 따른다. 또 자기 업무 범위에 한계를 인정하고 영역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간호사가 하는 일, 의사가 하는 일을 간호조무사가 하면은 큰일 난다. 환자 가족의 사생활을 알게 되었을 때 직업윤리를 준수한 행동이 좋다. 간호조무사 혼자만 알고 있는다. 환자의 비밀을 유지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비밀 유지 어기면 어떻게 돼요? 3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비밀은 좀 유지해주자고요. 환자뿐만이 아니라 친구의 사생활 까발리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비밀 유지는 필수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양심적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최근에 나왔던 것들이 이런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한다.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말도 못하고 치매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사실 조금 어려워요.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면서 내 부모라고 생각하면서 인격을 존중하면서 환자를 대해야 되는 거죠. 양심적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누가 본다고 잘하고 안 본다고 막하고 CCTV 사각지대에서는 막 사람들 때리고 이러는 사람 정말 많잖아요. 양심에 맡겨야겠죠. 본인이 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거든요. 간호관리 필수 키워드, 광해원, 나이팅게일 이런 거 실제 국가고시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농특법, 이거는 과목을 불문하고 중요한데요. 농특법이 뭐죠? 농어촌 특별관리조치법. 농어촌을 특별 관리하라는 법까지 생긴 거예요. 왜? 의사가 시골로 안 갑니다. 돈 벌어야 되니까 다 대도시에서, 광역시에서 오픈하려고 하지. 저 벽지 오지 이런데 환자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국민이죠. 똑같이. 그런데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의사가 안 가면 간호사라도 보내서 주민에게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간호조직의 원리, 개조명, 분통 제가 이렇게 해서 달달달달 외웠었는데 제가 실제 국가고시에서는 요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패스할게요. 비법서 있으신 분들 읽어보세요. 간호의 역사. 간호의 3요소는요. 기지사, 기술, 지식, 사랑입니다. 우리가 간호조무사로서 간호를 하려면요. 일단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그게 기술이에요. 지식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 환자에 대한 측은지심,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현대 간호는요. 요즘에 병원 가면은요. 환자를 인격체로 보자. 환자 중심의 전인 간호입니다. 자기네 의료진 맘대로 하면은 컴플레인 바로 오죠. 그래서 환자 중심의 전인 간호예요. 농특법 1978년도에요. 알마아따 회의라는 걸 했어요. 거기서 건강은 인간의 기본 권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농특법이 생긴 거예요. 간호조무사의 직업윤리 이 부분에서 국가고시가 잘 나옵니다. 간호조무사는요. 업무 한계, 직무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행한다. 예를 들어서요. 화상 드레싱 이런 거
의사가 하거나 간호사급에서 하지 조무사가 드레싱하지 않거든요. 절대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환자들이 그럽니다. 이것 좀 갈아주세요 선생님. 본인이 그냥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항상 보고하고 이게 누구의 업무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다른 전문직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다.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쉬운 일이라도 정해진 순서와 절차를 따른다. 대충 하면 안 된다. 간호조무사가 부득이하게 근무 시간을 변경해야 될 때 미리 사유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근무 시간 변경해야 된다. 상식적인 문제들 나와요. 환자가 이상해. 어떻게 해야 되죠? 보고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보고해요. 수혈받고 있는데 이상해. 수혈을 중지하고 보고합니다. 간호조무사가 직업인으로서 갖출 조건은 스스로 행동을 규율하는 윤리 강령을 가져야 된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는 행동들을 절제하고 윤리적으로 맞는 그런 법칙을 가져야 된다. 직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회적 요구에 대비한다. 사회적인 요구는요. 예전에는 뭐 단순하게 이 의료적인 지식만 있고 할 수 있었다면은 이제는 환자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도 있어야 되고요. 공감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또 원장님이 의사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미리미리 좀 캐치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보수 교육 있지 않습니까? 받아주는 거죠. 보수 교육도 받으면서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또 변화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축하는 것도 계속 변하잖아요. 감염병도 옛날에는 1, 2, 3, 4, 뭐 5군 이랬었는데 이제는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실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자신의 업무 한계를 임의로 넘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요. 간호조무사뿐만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다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업무 한계를 임의로 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병원 사무장이 수술하고 이러면 항상 또 뉴스에 나오지 않겠어요? 아무리 본인이 뭐 보고 배운 게 많고 의사보다 시술을 잘한다고 수술을 잘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다 불법이잖아요. 업무 한계를 임의로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인간의 존엄성, 인격 존중 이거는 어떤 직업이든 마찬가지고요. 양심적으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게 자기 스스로 덕을 쌓고 잘 되는 길입니다. 야간의 바닥에 간접 조명을 켜둔다. 환자들이요, 이제 이 대소변 갑자기 보고 싶어서 가다가요, 어지러운 상태에서 가거나 뭔가 잠이 덜 깬 상태 또는 어두워서 넘어집니다. 그럼 또 낙상 한번 또 되면은 잘 안 낫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요. 내가 뭐 내 부모님만 케어하는 게 아닙니다. 간호조무사는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잖아요. 여기서 덕을 쌓으면요, 결국은 다 내가 잘 된다는 거죠. 환자들이 기가 막히게 압니다. 아껴주고 이런 거. 빈손으로 안 오세요. 거절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맨날 먹을 거 사오시고 근처 가서 점심 먹으면 점심값도 내주시고 그러거든요. 환자가 선물을 주는 경우 병원 규칙을 설명하며 정중히 거절한다. 근데 실제로는요, 정말 많이 사오시거든요. 의원급에서 다 받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지. 막 커피까지 맨날 내려갖고 오시는 분도 있었고요. 맨날 뭐 갈비탕 이런 거 포장해서 갖다 주시는 분, 뭐 떡, 귤, 음료수, 두유, 케이크 정말 다양하게 많이 갖다 주세요. 이론적으로는 거절하는 게 맞다는 거죠. 또 근무 시간 변경 시 가능한 한 일찍 간호관리자에게 사유를 설명한다.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지 막 닥쳐서 하면은 힘들잖아요. 밤 근무가 계속 연속되고 있어요. 주간에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한다. 문제가 있어요. 수혈 중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했어. 수혈을 중단하고 보고한다. 환자 가족의 사생활을 알게 되었을 때 직업 윤리를 준수한 행동은 간호조무사 혼자만 알고 있는다. 되게 뭐 정신질환자가 있었다고 합시다. 또는 막 치매 말기예요. 근데 연예인 되게 유명한 사람 부모님이었던 거예요. 이거 사실 좀 입이 간질간질 할 수 있잖아요. 여기저기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비밀을 유지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참 남 얘기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누군가 내 얘기하는 건 되게 싫잖아요. 간호조무사 학원에서도 그런 경험 진짜 많이 있었고요. 또 살면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양보호사 학원에서도 그 뭐 동기 누구가 되게 유명한 누구 그 일을 제가 그 이름을 얘기할 수 없죠. 그 집에 그 요리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뭐 그 집은 애를 어떻게 키우고 막 이런 얘기를 제 친구한테 해서 제 친구가 또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근데 그런 얘기는 비밀 유지 아니야? 그랬더니
뭐 일을 이제 그만뒀으니까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만큼 돈을 버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그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감내하고 돈을 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진짜 소름이 끼쳤어요. 너 어디 가서 내 얘기하지 말아라.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도 말고요. 또 그런 얘기하는 친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 소식이 다 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멀리서 뭐 제 친구의 아는 언니들 누구 남편이 바람났다 뭐 이런 거 진짜 다 주워 듣거든요. 사실 관심 없어요. 남 얘기 좋아하지 말고요. 환자의 비밀을 유지합시다. 모든 일은 내가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은 항상 좀 진중하고 입이 무거워야겠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세요.